커다란 저수지와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첫 번째 집이 있다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 고목들. 예, 그러니까 아마 예전부터 이 마을이 좀 오래 조성돼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저 앞쪽에 방풍림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낮지만 포근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단아해 보입니다. 펼친 집, 열린 집 같은 느낌이고요. 넓은 마당 위로 나지막하게 지어진 단층집. 목재를 두른 외관에 낮고 길게 뻗은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위에서 보니 가운데가 꺾여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아마 이쪽 목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저쪽하고는 약간 공간의 성격이 약간 다르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남쪽으로 이렇게 펼친 집, 열린 집 같은 느낌. 주변 뒤쪽 산세나 이런 것들하고 너무 튀지 않게 굉장히 낮게 지은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단아한 집을 지은 주인들이시군요. 처음에는 굉장히 모던해서 눈에 띄었는데 자꾸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요 주변 풍경하고 잘 어울리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게 원래 고향이시? 여기가 고향이고 원래 고향. 또 저희 생가고. 그 이제 우리 구대조 저한테는 8대조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를 오셔가지고 네. 약 한 300년 전에 그래 이제 여기서 터를 이루고 사셨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이 틀을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시골 살 거면 고향 가서 살자. 45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가면서 30년이 넘게 비워놓았던 집.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죠.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하면은 오히려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고성에다가 고가를 헐고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말을 꺼내고 난 뒤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둘이서 이제 그래서 초반에 집을 이 땅에 어떻게 앉힐 거냐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안을 내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했었고 예전에부터 내려온 땅이라는 거에 맞춰서 좀 설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옛집을 허무는 대신 터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을 고민했다는데요. 사랑채의 위치를 잊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랫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채 위치에다 그대로 아랫마당을 만들었어요. 예전 사랑채 위치에다가 요거를 사랑채라 하면 이제 동네 분들하고 이렇게 한잔하고 이런 좀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여기가 사랑채가 있었지라고 기억을 합니다. 가족분들은 다 아시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본체가 앉았던 자리가 이제 위체. 위체 갖고 이제 지금 저쪽에 뚝이 있잖아요, 그죠? 저쪽이가 옆체, 소마옥간도 있었고 외양간도 있었고. 부자가 함께 지었다는 고향집.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널찍한 현관에 들어서면은 자작나무로 만든 중문이 보이는데요. 회전이 참 독특합니다. 야, 이게 카페에서 쓰는 걸 이렇게 더 편해요.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되니까. 몸으로 밀고. 뭐 장작 같은 거 들고 올 때도 이렇게 밀고 오도 되고. 집 나를 일이 많은 시골 생활에 맞춰 설계했다는 중문. 정말 실용적이라네요. 중문을 밀고 들어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 집 안의 중심이 되는 거실입니다. 여기 와서 가장 인상적인 게 천장면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고,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요 남쪽으로는 폴딩을 설치하고 저 북쪽으로는 고창을 이렇게 냈는데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자꾸 시선이 저쪽으로 가요. 그렇죠. 네.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다. 앉아서 저쪽으로 산을 한번 보실래요? 네. 저게 배롱나무 꽃이거든요. 7월 말에 펴요. 그러면 진짜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나무 문 싹 닫고 보면 정말 영화관에 온 것 같은. 여름철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운다는 배롱나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아들이 이 창문 낼 때 되게 고민 많이 했다더라고요. 여기 반쯤 좀 더 크게 낼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고 이렇게 창을 냈다고 하는데 정말 만족해요. 보통은 이렇게 좋은 뷰가 있고 이러면 무조건 크게 내려고만 하는데 적당히 낸 거가 뭐 왠지 절제의 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 왜 궁금하게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저 나무의 윗자락만 딱 보이니까. 그렇다면은 남쪽의 폴딩도 너머에는 어떤 풍경이 숨어 있을까요? 문이 활짝 열리면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 선조들이 심었다는 200년 된 느티나무가 그림처럼 서 있네요. 그러다 외부 시선을 피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루브르 완벽 차단. 이게 이제 슬라이딩 창인데 양쪽으로 다 열립니다. 예. 루버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여름에 일사도 좀 막고 그다음에 요 열려 있으니까 좀 프라이버시를 그다음에 그렇죠. 안전 이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열면 문이 되고 닫으면 벽이 되는 루버 덕에 집의 표정도 다양해졌다네요. 거실 옆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저 사모님 취향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 공간이네요. 나무 자재와 초록색이 어우러져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주방. 남편과 아들이 함께 만든 공간인데요. 아내가 직접 앤틱한 가구들을 배치해 멋스러운 주방이 됐다죠. 제가 아끼는 식탁이고요. 쓴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아 예전에 그 아파트 있을 때부터 쓰시던 거를 예. 가지고 오신 거구나.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처음에 요 나무 색깔이 너무 멋있어서 요 나무 색깔로 식탁을 길게 이렇게 하려고 저 주방이랑 거울을 가져오지 않기를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거 식탁이랑 거울 안 가져가면 나 시골 가서 안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져왔는데 오시는 분마다 너무 이쁘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 가져왔구나. 손님들도 오면 주로 우리 여기서 카페처럼 충분히 앞이 멋있기 때문에 저기 배롱나무 꽃이 필 때쯤 되면 요리를 해도 행복해요. 배롱나무가 보이는 주방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는데요.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 집을 지는 줄도 몰랐답니다. 정말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아들이 자꾸 고성집을 가는 거예요, 고성으로. 그래서 너 왜 자꾸 고성 가? 그랬더니 아빠가 절대 말을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이러면서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어찌나 놀랬던지.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삐진 거죠. 부부 싸움을 하면은 보통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5일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은 많이 가면은 반나절. 안 그러면은 하루를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스스로가 그 시간에 어떤 그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여보. 뭐 어쩔 수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히스토리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 내 생애 히스토리를. 그게 여보 30년을 내가 방송이야. 그러니까 30년을 내가 와이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와이프를 설득하고 있는 시기 그런 걸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타고난 선택. 그래서 남편이 한 수 위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구나. 주방 앞마당에는 이 집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 있다는데요. 아니 웬 돌을 이렇게 고이 모셔놨대요? 게다가 이거는 또 뭔가요? 이 돌이 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좀 후정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세대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위치인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저들도 문헌이 없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는데 지금 저 밑에 보면은 콘크리트로 잘 안 보입니다. 신흥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우물이네 우물. 예, 우물입니다. 아, 원래 우물 자리. 예,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 때는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 아랫마을에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집성촌으로 살 때는 아 이거 원래 있던 터 그대로 그대로 누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우물은 없애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 돌도 저보다 사실 나이가 많죠.
저 이전에 있었던 돌이니까 함부로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물을 두고 이 돌을 위치를 두고 이 집을 설계를 할 때 여기가 기준점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우물이랑 이 고인돌을 어떻게 할 거냐. 우물이라는 게 옮길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모든 공사나 디자인 같은 것도 우물을 기준으로 다 잡았어야 됐고, 우물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소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사실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 좀 안 무섭게 보일 거고 오히려 조금 더 밝은 무드로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부엌 공간이랑 이제 돌이랑 우물 같은 거를 좀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디자인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물과 돌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 집 구조는 자연스럽게 꺾인 형태가 됐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우물마당이 있는 집이 탄생을 했죠. 이토록 정성 들여 지은 집을 어찌 마다할까요? 이제는 남편보다 이 집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아내. 정한수를 놓고 기도하던 옛 어머니들처럼 매일 이곳에서 감사 기도를 올린다네요. 하늘에 대고 제가 이 집을 지었을 때 감사함. 그래서 이 집을 정말 오래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 남편이랑 저랑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 가족들이 오면 정말 마음 다해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먹이고 보내겠다. 이런 기도. 되게 추운 날은 제가 밖에 나오기 싫은 날은 커튼 열고 요 안에서라도 기도를 해요. 아침에 기도 안 했으면 밤이라도. 남편이 고향집을 다시 지은 이유도 아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고향은 항상 자리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그 점을 끌어당겨줘야 되는데 그 당기는 힘이 구심점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 또 처제들이 왔을 때 자 여기가 친정이다 생각하고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집이라고 찾자. 이제 그런 의미를 둔 거죠 저는. 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고향집. 계속 둘러볼까요? 주방 옆에는 복도가 있는데요. 아니 뭘들 그렇게 보시나요? 아까 여기 포토존 있는 벽 안쪽 복도네요. 해가 아침에 뜰 때 이 부분 복도가 되게 이쁘거든요. 빗줄기가 이렇게 다 들어와요. 부엌에서 일하다가 이 복도를 보면 아 정말 참 특이하고 이쁘다. 네, 네. 햇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다 빛을 비추더라고요. 이 각각이.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내는 통창 대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네요. 고향집을 다시 지은 뒤로 찾아오는 친지들도 많아 아예 손님용 화장실에 게스트룸까지 따로 만들었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편히 쉬라는 부부의 배려죠. 이제 이쪽에 오늘의 이벤트 방.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가요? 예, 이벤트 방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 어떤 이벤트가 있나 했더니 와 전통 구들로 만든 찜질방이네요. 한쪽에는 황토를 바르고 또 다른 한쪽은 편백나무로 만든 공간. 앉아서 제대로 느껴봐야죠. 오 진짜 뜨끈뜨끈하네요. 눕고 싶죠? 저도 여기 낮잠을 한 2시간 정도 자고 나면은 등이 편안해지고 한번 장작 떼면 한 얼마나? 이게 이제 이틀 연속 떼야 됩니다. 한번 밀어 엮고 이제 떼면은 한 3일 정도. 예, 이게 구들이 굉장히 높고 두꺼워요 이게. 예, 한번 데우는데 한 이틀. 이틀. 한번 하면 3일. 그래서 이제 매일 조금씩 보강만 해줍니다 구들에다가. 근데 이거 좋은 점은 여름에 또 이게 찹찹해요. 예, 그래서 되게 시원해요 또. 그래서 여름에도 제가 이 방을 되게 이용하거든요. 되게 더운 날 여기 또 누우면은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저기서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추워요 여름에는.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한 것 같네요. 시원하죠.
아이고 소장님 그렇다고 그냥 들어 누우시면 어째요 그래? 온몸에서 뿌득뿌득뿌득합니다. 그렇죠. 이게 30분만 딱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어서 가실까요? 숨도 돌렸으니 이제는 반대편 공간을 볼 차례예요. 여기는 뭐 문이 있는데 요 안쪽 공간은 또 어느 공간인지. 여기는 우리 부부 평상시에 우리 부부만 기거하는 공간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따로 만들었다는 부부 공간. 중문을 따로 설치해 닫으면은 공간이 분리되고 열면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죠. 복도가 생각보다 좀 좁은데 굉장히 아늑하게 느껴지네요. 미술관의 복도 같은 느낌도 듭니다. 벽에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뭔가를 걸고 싶은데 계속 반대를 하니까 절대 벽을 손대지 마라. 못도 네. 치지 마라. 못질을 금지한 아내 때문에 액자와 그림들은 물론 벽시계까지 바닥 신세라네요. 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해서 건축직인데 목구멍도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목구멍도 못 내고. 대대손손 살집이라. 복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안방이 나옵니다. 가구는 침대가 전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일부러 작게 만들었는데요. 어우, 창밖에 느티나무 풍경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들어오면서 딱 보면서 사모님을 딱 보니까 나는 생각이 이불이랑 조끼랑 같은 컨셉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신경 좀 썼습니다. 아기자기한 퀼트 모양 이불과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간접 조명. 깔끔하게 정리된 드레스룸까지 아내 취향으로 꾸민 곳이죠. 그런데 이 인형들도 아내 취향인가요? 친구 인형 작가가 만들어준 건데 티슈 뽑는 거거든요. 예. 어릴 때 엄마가 우리가 오공주였는데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딸이 5명이다 보니까 인형을 많이 안 사줬어요. 돈 모은다고. 그래서 제가 인형을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좋아해요. 어쨌든 사모님 스타일은 확실히 알겠다. 예. 그렇다면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안방 맞은편에 만든 부부 욕실. 이곳이 남편 스타일대로 완성한 곳인데요. 공중 목욕탕이 떠오르는 거는 저만의 착각인가요? 옛날 70년대 우리 목욕탕 가면 공중 목욕탕 있잖아, 그죠? 그 느낌 나죠. 그러면 파란색 타일을 쓰셨어야 돼. 그걸 못 구해요, 요새 없어요. 부부에게 필요한 크기로 만든 욕실. 고창으로 비치는 윗마당 풍경은 보기만 해도 하루 피로가 싹 가신다네요. 이제 복도 맨 끝 가장 안쪽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오, 빛이 확 들어오네요. 이곳은 남편의 서재라네요. 한학을 공부한 선친이 남긴 글귀들이 눈에 띄는데요.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랍니다. 만약에 우리 선친이 살아 계셨으면 아마 이 공간에서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공간, 글도 쓰시고 또 그 공간을 만드는데 뭐 불행하게 이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 공간을 제가 문 열어드리고 저기 건축가님 제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진짜 저도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그냥 기대가지고 저 그냥 쭉 앉아가 계시 보십시오. 서재에서 최고 명당 자리. 정말 편안해 보이시네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공한 CEO 같습니다. 진짜 저 느티나무 저 큰 느티나무를
나만이 볼 수 있는 프레임 안에 담아서 본다는 거는 정말 큰 자랑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뚫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면에서 처음에 저는 이걸 막고 밀자. 근데 이 공간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감성의 공간이 집에 있어야죠. 근데 밖에도 얼마든지 늘고 좋은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 공간. 저도 너무 좋은데. 실용성이 우선인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감성의 공간. 아들과 아내가 한편이라 마음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비가 올 때 비를 이렇게 싹 떨어지는 걸 보고 저 나무를 보면 온몸이 힐링이 되거든요.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큰 걸 하나 여기 항상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비가 튀지 말라고. 감성을 좀 느끼라고. 그럼 자, 방 바꿀까? 그거는 찬성하지 않고 아무튼 저는 여기를 막지 않을 겁니다. 이 공간은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공간입니다. 이거 봤지? 초석. 네. 이게 이제 저기 고지에 있는 그 이제 기둥 밑에 기둥석에 있던 거야 이게. 부춧돌. 커피 한잔 할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용도는 옛날 돛돌이에요. 옛날 집은 마당이 있고 그다음 마당에 추땀이라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추땀인데 추땀에 신발을 벗어놓고 돛돌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마루로 올라갔잖아요. 그 돌의 일부가 이제 이 안쪽은 집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흙을 걷어내면서 보니까 이렇게 큰 돌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집을 지을 때 이 돌이 나왔는데 못 옮겨가지고 추땀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다. 그 생각이 네, 들더라고. 네, 네. 그래서 우리 또 그대로 그냥 옮기는데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상처는 입었는데 하나도 버림없이 다 활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사랑채 지붕을 장식했던 기와는 새 집의 담장으로 만들어 옛 추억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남겨진 숙제. 옛집에서 나온 고재들입니다. 그래도 문자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 나무는 나 좋은 거 같아. 이게 옛날에 그 목수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깎은 거야 이게 살을. 이게 나무가 하나도 안 상했잖아. 좋은 나무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게 우리 고가에 있던 목재를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건 여기다 살려가지고 보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존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가 고가가 있었다는 거는 추억도 좀 후손들한테 남겨놔야 되고. 공방 지어지고 나면은 아마 이런 것들로 뭔가 해보실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같이 한번 또 아이디어 내서 뭔가 집을 더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300년을 이어온 집터, 그 위에 다시 지은 고향집은 부자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는데요. 이제부터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 생각이라죠. 저 집을 앞으로 내가 10년, 20년을 살면서 어떻게 만들어 갈까?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게 더 많습니다. 이 집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어낼까? 만들까? 그게 앞으로 제가 5년, 10년, 20년의 숙제가 아닐까.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고향집. 다시 소중한 시간과 추억들이 쌓이며 대를 이어 지켜지겠죠?